이번 시간에는 정직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행복이란 그 거대 담론을 논하면서 정직하라라는 이런 테마는 어떻게 보면 공자의 말씀처럼 상식적이며 일소에 붙이고 넘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정직이 가지는 기능을 여기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만한 주제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직함은 자신과 타인에게 향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의사를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으로 자발성, 능동성, 주체성, 긍정성과 최대한 근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행, 책임에 정직하지 않다면 현상을 정확히 볼 수 없게 되어 자기 반성의 기준이 없는 것과 같아서 발전과 창조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정적 감정에서 탈출하려면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봐야 해결책이 있게 되겠죠. 데이비드 호킨스는 그의 의식 지도에서 의식의 성장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엉어리가 지는 것은 솔직하지 않을 때입니다. 칼 로저스는 그의 심리학 저서 진정한 사람 되기위해서 오직 진실만이 수용 능력을 향상하고 그 성격을 변화시키고 성취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질병 치료를 촉진하여 진정한 자기로 거듭나게 한다는 의견을 책 전반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겸손할 줄을 알 뿐더러 용기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전개 단계에서 어린 아이를 최종 종착지라고 했는데요. 그는 인간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최초의 미성숙한 낙타에서 용감한 사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이가 되는 과정으로 그립니다. 낙타는 자기 주관이 없이 노예와 같은 순종적인 인간이며 사자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주체적 인간이지만은 창조나 순수성이 부족한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어린아이를 망각, 새로운 출발, 유희,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 최초의 운동, 신성한 긍정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아이는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 원초적 세상과 같아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직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최종적 인간으로 아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 결과에서 사회적으로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 불량한 청소년들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마치 자신이 유능한 것으로 착각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부정적이 마치 벼슬이 되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니체도 과거
그리스 시대 귀족은 정면 돌파, 정직, 용기가 덕목이었지만은 눈치 보기, 게으름 등 정직하지 않은 얄팍한 술수가 그리스 노예의 덕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직은 인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협동, 성장, 창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달라이라마는 자신도 대중 앞에서 강연을 시작하려면 약간의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 강연의 목적이나 자신의 의지가 청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 있는 것이지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떠올리는 정직성으로 극복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자신의 행위가 올바르고 순수한 동기에 있다면 응당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칸트는 선과 악 자체를 동기의 순수성으로 따져야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서점에서 정직에 대한 책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예상처럼 관련 서적은 없었습니다. 드물었습니다. 그중 행복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이 하나 저는 찾았는데요. 이 책의 머리글에 대형 서점이나 도서관에도 정직에 대한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찾는 사람이 없으니 책을 쓴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직이란 너무나 당연하여 사람들의 관심조차 얻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의 관심을 자극할 소재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 책의 목차에서 바로 정직이 행복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덕목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둘째, 지혜로운 삶은 정직에서 찾아야 한다. 셋째, 무서울 것 없이 살고 싶다면 정직하라. 넷째,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정직해라. 다섯째, 정직도 지혜로워야 빛이 난다. 이렇게 5가지의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서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정직하라는 내용은 제가 여기서 바로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관련해서 우리 내면의 진짜 나와 가짜 나에 대한 심리학적 측면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나며 남이 원하는, 남이 사는 모습으로 살려는 것이 가짜 나, 즉 모방의 나라고 할 수 있겠죠. 가짜 나가 사는 인생은 비교의 산물로 위태롭고 공허하며 신경 쓰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가짜 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리는 망토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속이고 타인도 속이는 행위인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상류사회의 부어라 마시라 하는 생활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항상 거짓이 있으며 신체가 의복에 둘러싸여 있듯이 우리의 은행 자체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크 라캉은 현대인의 모방 심리를 타자의 욕망에 의한 삶으로 비유하는데요. 비록 관계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불가피한 면을
감안하더라도 타인과의 비교, 모방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으로서 온전한 자기를 상실한 상태를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나가 너무 커져서 진짜 나를 압도하면은 주인 노릇을 하게 되겠죠. 가짜 나는 혼란스럽고 창피함, 걱정, 비판적 사고, 결정장애, 고집, 공허함, 이기심, 거만함, 시기 등의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직만이 이러한 감정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는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진짜 나는 주변이 달라진다 해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짜 나는 남의 노예로 사는 것으로 의존하던 사람이 떠나면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가짜는 나의 약한 자아를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이러한 가짜 나를 정직하게 조심스럽게 벗겨서 진짜 나를 찾을 때 주체성을 회복하고 참된 자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는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면은 사람은 반드시 예술에 이른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진실을 보는 창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였죠. 우리의 행복 관리도 경영이고 또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진실할 때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거짓과 진실에 대한 구절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보고 거짓을 진실로 본다면은 이것은 걸었던 생각이요 사견이다. 자신에게 이익될 것이 없다. 진실을 진실로 볼 줄 알고 거짓을 거짓으로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견해요 진견이다. 견해 보는 시각이고 진짜 보는 것이다. 반드시 이익이 따른다. 예, 감사합니다.